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부동산 신문을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17일 강주일보에 나온 거고요. 아파트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42만 8천원 상승했다고 그러네요. 강주는 331만원, 전년 대비 15% 상승, 전남은 231만원꼴로 4만 6천원 정도 하락한 걸로 나옵니다. 지난달 말 기준 민간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이 지난해 비해 강주는 42만 8천원 올랐고 전남은 소폭 떨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지난 15일 발표한 전국 민간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최근 1년간 평균 분양 가격이 강주 331만 3천원, 평당으로 하면 1100만원 좀 못됩니다. 전남은 231만원권이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분양가는 강주는 15% 42만원 올랐고 전남은 2만원 정도, 약 2% 4만 6천원 정도 하락했고요. 전달에 비해서 강주 분양가는 2천원 올랐고 전남은 7만 8천원 떨어졌다. 전국 민간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이 평당 114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21%, 전날 대비 0.5% 상승했고요.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한 2,600만원, 지난해 4월 가격 대비 13% 올랐습니다. 평당 환산 가격으로 2,600만원이고요. 올해 3월은 한 2,569만원 비해서 0.25% 상승했다고 그러네요. 허그의 평균 분양 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 보증서가 발급한 민간 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을 말합니다. 권역별 분양가는 수도권, 서울, 경기 합친 금액을 말한 거죠. 평당 1,749만원 정도 합니다. 전달보다 0.34%, 지난해보다 12.15%. 오디오 광역시 및 세종시는 같은 해 기간 1.53%, 12.30% 가격 상승했어요. 지난달 강주 전남 신규 분양 아파트 물량은 각각 56세대, 599세대, 전국에서 총 1만 600세대가 집들이 준비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뭐 누가 떨어지네, 오르네, 뭐시 어쩌네 저쩌네 해도 그냥 해마다 분양 가격이, 평당 분양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들은 맨날 그렇죠. 우리의 급여 수준, 우리의 뭐 무슨 수준을 감안해서 집값은 떨어져야 되고 건설회사가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이놈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노무자들 인건비는 계속 오릅니다. 건설회사에서 종사하는 기술자나 사무직 근로자들도 급여는 계속 오릅니다. 레미콘 비용, 그 다음에 뭐 시멘트 비용, 철근 비용, 유리 비용, 중장비 비용 안 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유리창 가격은 안 오릅니까? 페인트 가격은 안 오릅니까? 나무 가격은 안 오릅니까? 뭐든지 다 오릅니다. 여기서 안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 가격은 오르게 되졌어요. 다만 그 분양 가격이 주변 가격에 비해서 너무나 황당하게 많이 올렸느냐, 적정하게 올렸느냐에 대한 차이일 뿐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강주일보고요. 신혼집 희망, 아파트 현실은 연립 다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민원 조사, 미혼 청년 10명 중 7명이 자가 희망하고요. 자가를 10명 중에 70%나 희망한다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겠죠. 신혼집 마련에 1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실제는 2억 1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제가 뽑아온 겁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0명 중 8명이 청년들이 내 집으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길 바라지만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0명 중 8명, 약 80%가 내 집으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길 바래요. 그러나 현실은 어쩝니까?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신혼집은 전월세, 빌라 등 연립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층 주거 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등에 따르면 미혼 남녀 3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희망하는 신혼집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79%로 가장 많았어요. 이어 단독주택 14.8%, 연립 다세대 주택이 3.6%, 오피스텔이 기타 2.3% 순이었습니다. 80%에 가까운 청년들이 신혼집을 아파트로 마련하고 싶어 했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여기는 청년은 40%에 그쳤다. 희망자 절반 정도만이 아파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절반도 못 되는 거죠. 40%면.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신혼집으로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36.7%, 무려 현실적으로 선택한 연립 다세대 주택이 36.7%, 약 40%가 다 되지 않습니까? 10명에 4명이 연립 다세대로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 오피스텔 12%, 단독주택 6.6%. 이렇게 생각하면 이 단독주택이 고급 단독주택일 리는 없을 거고, 그러면 다세대 한 40%, 오피스텔 한 10%, 12%니까 10% 대충, 그럼 50% 되죠. 단독주택, 뭐 고시원, 기숙사 쭉 다 합하니까 무려 60%가 지금 되네요. 그러니까 아파트 40%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 쾌적하지 못한, 그렇게 그 원하지 본인들이 연립 다세대가 쾌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겠죠. 지금 비율은 4대 6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제가 뉴스를 읽어준 이유를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신혼집 주택 유형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에 대해 생각도 현실과 괴리가 컸다. 청년 10명 중 7명 자가로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싶어 했지만 전세가 24%로 뒤를 이었고 보증금 있는 월세가 0.9%, 번주금 증세가 0.5%, 사글세가 0.2%, 무상이 0.6%등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하지만 응답자 절반 56.5%는 실제로는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답변은 14.4%에 그쳤다. 이것도 13.4%면 엄청 직업이 좋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도와줘서 그 비율은 좀 많이 더 올라갈 거예요.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0.9%였던 처음 답변에 비해 25.7%로 껑충 뛰었다. 이어 보증금 월세 1.6%, 사글세 1.3%, 무상 1.4%의 답을 따랐다. 청년들은 신혼집 마련에 평균적으로 1억 6천만 원 정도로 들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들어간다고 생각한 비용은 평균 2억 1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비용이 적정 비용보다 5천만 원 가량 많이 든 걸로 생각한 것입니다. 연구를 진행한 변수정, 조성호, 이지혜 연구위원은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주거 문제는 특히 개인적 노력으로 해결할 어려운 현실이라며 청년층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주거 환경과 결혼 사이의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주거 문제가 청년의 생활과 결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 그냥 뭐 항상 하는 말이고요. 누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8월 31일, 9월 13일, 8월 31일부터 9월 13일에 전문조사한 것 같습니다. 만 25에서 39세 미혼 남녀 3,000명, 남성 한 1,700여 명, 여성 한 1,300여 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것을 기초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 신문 기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건데 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 강주광역시 또 뭐 이런 전남도 그다음에 뭐 대전시 뭐 이렇게 경기도 서울시 이렇게 쭉 이렇게 분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택 보급률을 보면 주택 보급률이 어떤 시도는 한 서울 같은 경우는 좀 100%못 넘어가고 90 몇 프로 정도 되고 지방으로 내려오면 뭐 100% 좀 넘어가기도 하고 많게는 110%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하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주택이 110%가 넘었는데 나못 오는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하나 하시죠. 그리고 강주에도 지금 공실인 주택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지금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뉴스를 보셨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강주에는 그 타 도시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파트 주택 중에서 아파트 보급률이 전국 1위입니다. 무려 65% 가까이가 아파트 보급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서울은
제가 알기로 약 45%에서 50% 사이예요. 아파트 숫자가 더 적습니다. 서울은.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 뉴스를 뽑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80%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아파트 보급률이 얼마나 낮습니까? 근데 이 신혼이나 젊은 사람들이 또 어디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시냐 아십니까? 10년 안 된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합니다. 지방은, 서울은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10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새 아파트로 쳐줍니다. 지방은 있지 않습니까? 7, 8년, 10년 되면은 광주광역시는 그것도 헌아파트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5년 안짝이 돼야 새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답은 더 나오죠. 많이 쳐줘서 10년까지 계산을 하더라도요. 광주광역시건 서울이건 뭐 인천시건 대전이건 뭐 부산이건 새 아파트가 전체 주택 가구 수 대비 공급률이 3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봐보면 주택에 단독 주택이건 허름한 주택이건 뭐 30 몇 년 넘어서 사실 거의 쓰러져 가는 그런 집들, 그런 집이 비율이 제가 얼마인지 통계는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변에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시골에 가서 보시면 그 폐가 수준인 다, 여기 나주시도 뭐 돌아다녀 보면 여기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좀만 벗어나면 집들은 엄청 많습니다. 단독주택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정부상에 다 잡혀져 있어요. 주택수로. 근데 거기 들어가서 사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광주광역시에 가서 보시면 광주광역시에 뭐 허름한 동네 가서 보시면 아파트가 30년 넘어서 군데군데 비어져 있고 안 살고 또 다세대 빌라 말이 주택이지 주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살아가면 살 수 없어요. 이게 그것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답은 뭐냐면 신규 새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보급률이 3, 40%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항상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10년을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가 아파트를 살면 10년을 기준으로 살면 그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해서 새 아파트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정말 신규 분양 아파트로 또 점프해서 넘어갈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이사를 해보고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실거주금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점프를 하는 쪽으로 택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구축 아파트는 아무리 그때 당시에 뭐 최고 브랜드 삼성이 지었다고 한들, 현대가 지었다고 한들, 포스코가 지었다고 한들 10년이 된 아파트는 지금 예를 들어서 2008년이나 2007년에 지은 아파트가 2018년이나 2019년에 지은 아파트를 중견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가 10년 전에 지었던 삼성보다 더 잘 짓습니다. 왜 더 잘 짓느냐? 법의 규정이 강화가 이미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아파트는 층간소음도 강화되고,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도 추가되고, 스프링클러도 추가되고, 그 다음에 뭐 광폭, 뭐 주차장도 확보되고, 그 다음에 조경시설도 확보되고, 뭐 어떤 시설들이 계속해서 확보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에 대한 강도, 그때 당시에는 강도가 예를 들어서 5, 지진 강도 5 기준에 안 무너지게 했으면 지금 아파트들은 7이나 8 정도까지 지진이 와도 안 무너지게 짓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프를 해야 정답이겠죠. 그러나 지금 빌라나 다세대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 아파트라도 10년 된 아파트라도 돈 모아서 들어오는 게 사실이겠죠. 들어오고 싶어 하시겠죠. 그분들한테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경제 여력에 맡겨서 넘겨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강주의 대표적인 신문, 부동산 신문, 사랑방 신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여기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어땠습니까? 강주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평당가가 1,100만 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의 평균 분양가가 나올 거냐면,
평당 2천만 원에 나올 겁니다. 위치는 농성역 부근입니다. 옛날 농촌진흥청 그 자리이고 여기 터미널 부근에서 가깝죠. 그리고 뭐 하여튼 지하철 역세권이고 그다음에 신세계 건설에서 하는데 여러분은 이게 또 평수 대행 평형대예요. 50평대 60평대 합니다. 한 채에 10억이 넘어갑니다. 강주에서 가장 부자들을 상대로 분양을 하는 거겠죠. 우리 일단 서민들은 바라볼 수도 없을 뿐더러 중산층들도 바라보기 힘든 아파트입니다. 이런 거에는 투자를 보내주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분위기상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 정책하기 때문에 미분양 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뭐 투자 추천도 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반면 여기 하단에 나온 여기 아파트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분양가는 책정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아마 눈치 작전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하남 지역이에요. 하남. 여기 그 무진대로죠. 무진대로죠. 여기서 성무지구하고 좀 가깝고요. 지금 바로 앞에는 그 중흥 아파트가 있고요. 그 뒤로 지금 이제 한 그 진아리채가 한 550여 세대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동네가 좀 쾌적한 동네는 아닙니다. 아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어쨌든 잘 사는 사람의 동네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광주일보에 신문 기사 놓고 보면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평당 1,100만 원.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좀 저렴한 아파트들이 되어져 있는데 얘는 신축 아파트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 초중이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 옆에 상권 중심 상권이 있습니다. 걸어서 중심 상권 가능합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제가 보기에는 진아리체라는 그 회사 특성상 또 고분양가로 책정하지 않을 거로 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입지적으로 우수한 동네는 아니지만 투자 목적으로 하면 많은 돈을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먹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대출 많이 일으켜서 아니면 어떻게 했든 간에 이런 아파트를 붙잡는 게 현실적으로 괜찮을 거다. 이게 33평하고 좀 평수 큰 것도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큰 평형대는 하지 말고 이 동네가 그렇게 뭐 시원한 잘 사는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30평형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에 강주일보 신문을 기준으로 또 제가 아는 부동산 지식으로 제가 했죠. 신축 아파트 강주에 얼마라고요? 30%가 안 됩니다. 30% 이차저쪽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이상 강주 아파트에서 간략하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